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강타한 일본은 사망 실종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도 일부 떠내려간 것 같은데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망 실종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네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새벽 기준입니다. 오늘 새벽 기준 사망 31명, 실종이 14명. 네.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제 50명 가까운 인명이 안타까운 일을 겪었고요. 네. 그 외에 지금 이제 부상이나 경중상 포함해서 180여 명이 이 태풍으로 인해서 다친 상황입니다. 네. 자, 피해 상황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하기비스가 상륙한 도쿄 인근 지역의 도쿄 주변 지역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무서운 파도가 있죠? 네, 여기는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여기 방파제 뚝이 마을이. 저 과거에 쓰나미 때 연상한 네, 네. 뚝이 무너졌어요. 네. 토요일 밤 보시고 계십니다. 일본의 후지산이 위치한 시즈오카현에서는 강풍과 함께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계속 쏟아졌고요. 네. 58년 태풍 아이다와 맞물립니다. 네. 저 생필품 사려는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요. 네. 何ス買っとかないとガラスにこう貼るテープだとかさ、ほとんど売り切れますよね。今回はちょっと違うかなと思って。 태풍의 중심이었다. 방금 전에 이제 도쿄 주변 지역을 봤고요. 태풍의 중심이었다는 지바현 피해 상황 마저 보겠습니다. 네. 회오리 바람 같은데요, 그죠? 竜巻だよほら本当だ。飛んでくるよ 회오리 竜巻何これ？ 승용차가 승용차가. 아유, 물이 빠진 것 같아요. 침수됐다. 주택들은 뭐 폐허가 됐습니다. ボワーっと音がした途端にもう一気にもう屋根持ってかれたって感じでもうバリバリってもうその後すぐ音がしたんでもうダメだなと思いました。 승용차가 물에 잠기고 하천 범람하고요. 주택 수천여 채가 아유 이건 네. 강물도 무섭게 내리칩니다. 도심에서 うちの 하수구가 屋 역류하고 根が 있는 なく 것 なっ 같습니다. たら帰っても止まらないしね、明日明るくなってから行こうかなと。 일본 기상청은 최고 수준인 경계 레벨 5, 5 단계를 발령했고요.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하는 영상. 사람이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파도에 네. 사람이 휩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났어요. 지바현에서 규모 5.7이면 큰 지진인데. 네. 무섭습니다. 네. 사람이 50명 가까이 인명 피해가 날 만하다 싶습니다. 네. 신간센 열차 사진 하나 보실래요? 네. 신간센 열차가 이렇게 철로에 있지 않고 물 속에 있습니다. 네. 아, 완전히 잠겼네요. 잠겼네요. 네. 지난해 간사이 공항에서 항공기가 잠겼던 장면도 비슷했었는데 더 큰 것 같습니다. 120량이 물에 잠겼다라고 하니까 교통도 거의 마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요일인가 보도를 보니까 주민 1,000만 명이 대피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우 특별 경보까지 내려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얼마나 많은 비가 왔냐고 보시면은 반년치 비가 하루 만에 왔다라고 합니다. 폭우의 피해가 엄청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쿄 인근에 최대 1,000mm의 폭우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1,000만 명 넘게 인근 시설에 대피한 상태라고 하고 네. 도쿄를 비롯해서 12개 강역 지자체별로 폭우 특별 경보가 나왔는데 하천 77개가 범람한 상태, 침수되고 고립되고 이런 피해까지 굉장히 많은 피해가 속출했다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이 지역은 굉장히 지금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네. 정말 과거의 쓰나미 사태를 볼 만큼 무서운 영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큰 재난을 입었는데 네. 일본이 몇 가지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중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아, 저기 우리나라 누리꾼이 올려서 네. 크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 마트의 모든 생필품이 동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 위에 보시면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아, 컵라면. 이 네. 한국산 컵라면만 팔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태풍의 와중에도 일본은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네. 우리 SNS에 아주 크게 퍼지면서 또 한일 관계에 좀 감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이제 사실은 근데 전혀 확전이 있었습니다. 달랐었죠. 일본 저는 직접 봤는데요. 네. 이 트위터에 일본인이 한글로 저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 슈퍼에 신라면만 남아 있는 걸 보고 일본인들이 한국산 불매운동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다. 일본 사람들이 매운 것을 먹지 못해서 매운 라면만 사가지 않고 남아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건 뭐 해프닝이니까 네.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는 이 일본 수해 관련돼서 사람들이 다치고 네. 실종되고 했는데 일부 댓글에 음. 워낙 한일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뭐랄까요, 뭐 고소하다, 쌤통이다 같은 반응이 있어서 일부겠죠. 네. 일부입니다. 아, 예, 준비가 돼 실제 있습니다. 네. SNS에 뭐 굉장히 뭐 천벌 얘기도 나오고요. 뭐 네. 감정이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댓글들이 있는데 입으로 옮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자연재해라는 불행 앞에서 인간이 사실 이런 피해를 입는 것은 인류애적인 감정에서 서로 응원하고 그렇죠. 지지하고 아픔을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별로 불쌍하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께서 일부 했는데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더군다나 다른 그 댓글에서는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냐 이러면 안 된다. 또 그렇죠. 자정 능력을 가진 댓글들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서 대지진 피해나 이런 걸 입었을 때 정말 자발적인 성금 모금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뭐 그렇죠. 수십억 대로 네. 모금이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여전히 따뜻한 마음들이 가진 국민들은 지금 일본의 이런 피해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고 어찌됐든 이게 강제징용, 뭐 위안부 문제, 여러 가지 일본의 불합리한 조치 이런 것들 때문에 댓글도 차가운 건 네. 사실이지만 이런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목소리로 또는 응원의 메시지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 악화되고 경제 분쟁하면서도 여러 번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분쟁과 시민과의 관계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니 연대해서 집회도 했었고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도쿄에 가기도 하고 또 광화문 집회 일본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베 정권 우리가 그래서 노 저펜을 네. 노 아베로 또 바꾸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민간 교류 차원이나 네. 민생 차원은 서로 함께 아파해야 될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워낙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8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폭발 사고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에 방사능 폐기물 모아놓은 게 상당 부분 유출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네. 태풍의 길목에 있던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부 방사성 폐기물이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뭐 구조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방사성 이런 게 든 방사성 폐기물 등 자루 일부가 유실됐다라고 NHK가 보도해 있고요. 수로를 따라서 강으로 올라간 건데 일부는 회수됐답니다. 네. 몇 개나 최종적으로 떠내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이번 태풍 기간 동안에 경보가 10번이나 울렸다는 건데 오작동이라고 일부는 오작동이라고 밝혔지만 세슘 보관시설 등에서 울린 경보 4건은 왜 울렸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답니다. 이게 폐기물 떠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폐기물 이제 사진이 많이 돌았는데요. 네. 이 엄청난 폐기물인데 우선 자루 하나가 이 대용량 벌크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입방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네. 저게 1.3톤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네. 근데 포대는 2,667개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저 안에는 오염 지역에 오염된 나뭇가지라든가 저건 아마 수풀이 들어있어요. 회수한 것 같고요. 회수한 게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2,600여 개 중에서 몇 개가 유실됐는지가 아직 미확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적지 않은 부분들이 저게 흩뿌려졌으면 네.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요. 아까 오작동 경보 10번 얘기하셨지만 그중에 이제 일부는 오작동이고 한 4번 정도는 확인 중이라고 했지만 방사능이 유출됐기 때문에 나온 거고 우리가 그 대형 탱크에 있는 오염수들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물들이 범람을 했거나 아마 지하수 내지는 바다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네. 나오고 있어서 이 방사능 문제 때문에 후쿠시마는 태풍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었다. 아까 그 벌크백은 강변에다가 쌓아놓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떠내려가라고 거기 쌓아놓은 것 같은데 이러한 강한 태풍이나 지진에 대해서는 무방비였다는 게 확인이 아니, 우리 됐습니다. KBS 취재진도 저기 현장 취재 가면 저 방사성 폐기물들 길거리에 적재되어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란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옆에는 논밭인데 그 옆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 먹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 잠깐 하셨지만 오염수 언제든 일본 정부가 지금 게다가 올림픽 앞두고 흘려보낼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염수도 이번에 좀 나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10차례나 누설 경보가 있었다는 것은 이 오염수가 배관을 타고 누설됐을 가능성을 저희가 당연히 그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도쿄전력은 빗물 때문에 일부가 오작동했고 내 건은 확인 중이라고 하지만 이 원전 오염물질이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누설됐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지금 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한다면 좀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되는 이게 측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면 돌고 돌아 한국 우리에게 영향이 바다까지 있을 옵니다. 텐데 우리가 우리 정부가 설령 물어본다고 한들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나 그렇죠. 오염이 됐는지 알려줄 리도 없고요. 이번 피해 이전에도 이미 세계보건기구 가서 이 네. 서태평양 그 지역총회 가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어봤습니다. 이 위험수에 대해서, 네. 이 누설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명확한 답을 우리가 조사를 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네. 세계적인 그 인접 국가들의 다방면의 외교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염수가 얼마나 유출되는지, 이 수치가 어떠한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사진도 하나 볼까요? 삼척 사진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네. 저건 지난번에 이제 태풍 미탁이 네. 지나갔을 때입니다. 보시면은 이 애프터, 비포 나와 있는데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는 이 바다가 육지가 돼 버렸습니다. 저게 왜 그러냐 하면 네. 엄청난 바람에 토사 4만 톤이 저기에 쌓인 거예요. 토사 4만 톤이면요 5톤 트럭으로 8,000대 분량을 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민들이 저기에 배를 대놓고 조업을 하는 네. 곳인데 이 바다가 육지가 돼버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삼척 지역의 특별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된다라고 하고요. 삼척은 전에 산불로도 그랬죠. 피해가 많았었죠. 그랬죠. 네, 신속하게 특별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되면 어찌됐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복구가 필요한데 복구비의 50%에서 80%까지는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각종의 건강보험료나 통신,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들이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걸 넘어서서 일단 인력이 투입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적정한 인력이 투입이 됐다라고 하고 자원봉사 분들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빨리 복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항공화면을 보니까 더 심각한데요. 삼척 지역의 미탁 집들도 다 피해, 토사에 덮였고요. 저는 이제 4만 톤의 토사지만 쓰레기도 2,000톤이 저기에 몰려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랄 만큼 전격적으로 조국 장관이 네. 법무장관 사임 의사를 2시에 밝혔어요.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잠깐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이게 연말에 패스트트랙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면 그 이후에 명예로운 퇴진을 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어요. 연말을 넘기긴 어렵겠다라고 봤는데 오늘 전격 사퇴를 보면서 이게 저는 더 걱정입니다. 이후에 조국 사태가 남긴 것이 우리 사회를 더 핥히고 지나가지 않을까. 일본은 지금 이제 자연의 태풍이 문제지만 네. 우리나라는 이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태풍이 국민들을 핥힐 텐데 민생은 누가 지켜낼 것인가 네. 걱정입니다. 오전 개혁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오후에 사퇴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사퇴 직전까지 검찰 개혁에 대한 개혁을 조금이라도 완수하려는 법무부 장관의 노력은 굉장히 저희가 그래도 치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의 끝으로 이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나 또 시민들도 좀 진중하게 객관적인 지혜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국 장관이 사퇴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네. 하나는 결국 검찰 개혁은 입법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입법의 문제가 조속하게 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 사임을 계기로 국회로 넘어와서 이제 다시 그렇죠. 뭐 요즘 말로 국회 시간이 됐으면 여의도의 좋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강병원, 박성중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